네,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 이 시간에 한 여성이 그 서울청 112 상황실로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112에 전화를 걸어서는 짜장면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주소를 확인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 저 전에도 몇 번 연락한 적이 있는데 빨리 좀 배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찰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를 했고요. 최고 출동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30분 만에 인근을 서성이던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자,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이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 황당했지만 코드 제로를 발령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찰의 촉입니다. 자, 신고 전화를 직접 받았던 그 경찰에게 긴박했던 당시 상황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가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새벽 1시인가 2시 사이 때였는데 목소리 자체는 침착하게 갑자기 짜장면 한 개를 배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대고 여자분이기도 하고 바로 위치 조회를 눌러가지고 일단 코드 제로로 접수를 받았고요. 이제 현장 출동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하는 동시에 저는 이제 신고 내용으로 이제 짜장면 한 개 배달하는 게 맞는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에도 몇 번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빨리 배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빨리 간다고 하고. 아유, 저 사파만 봐도 저거 소장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저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예요. 얼마나 공동 출입문 자체를 넘어와서 어떤 구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내가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뭐 저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의도가 뭐겠어요. 이 여자분이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뭔가 음식 시키는 척하고 딱 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옛날도 아닙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거 침입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있던 찰나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 남성은 지금 나는 이 집에 옛날에 살았어서 내가 살았던 집이라서 그냥 들른 것뿐이고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 궁금할 수 있죠. 가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 2시에 간다고요? 너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거 말이죠. 일단은 팀장님 후배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오. 정아름 경위 제가 칭찬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번 했던 거 피자를 요청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피자 쏘겠습니다. 예. 자, 전에 근데 코드 제로. 예. 최고 그 출동 단계잖아요. 그 제 코드라는 게 지령 받고 현장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재는 건데 코드 제로, 1, 2, 3, 4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근데 코드 제로라는 건 알다시피 아동 범죄라든가 학력 사건, 긴급 사건에 출동을 하는 건데요. 보통 지방청하고 경찰서의 그 치안 종합 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아까 그 정아람 경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아까 그 짜장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특이한 전화를 받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평상시 교육을 할 때에 내가 피자 있지 않습니까? 피자 주문 사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나 해서 코드 제로를 받았는데 만약에 코드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인신고해도 현장 가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출동했을 뿐이지 큰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주장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참 대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하고 경찰서의 치안종합상황실이 사실은 출동하게 되면 보통 3분 내에서 5분 내에 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5분에서 3분으로 줄이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 코드 제로를 발령한 이유는 그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이 정아름 경위가 사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오인 신고했나라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불구하고 그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보내가지고 피해자를 검거했는데 피해자는 아마 주거 침입죄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112 관제센터에서 경찰관 잘했다 칭찬하면 뭐합니까? 자, 범죄가 돼서 구속영장이 들어갔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이 되고 결국은 이 스토킹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조치까지 있는데 1호 조치가 서면 검거고요. 2호 조치가 100m 이내에 접근 금지고 3호 조치가 통신 접근 금지, 4호 조치가 유치장 입감인데 유치장 입감은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경찰에서는 1호, 2호,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경고를 하면서 그리고 100m 이내 접근 못하고 4호 유치장에 2주간 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만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찰관의 촉으로 딱 출동해가지고 잡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그냥 돌려 보내주는데, 예? 자, 2주간 피해자와 분리를 한다. 그럼 2주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결국 이 관련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팀장님. 네. 피해자분은 2주 안에 이사를 가라는 얘기다.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잠잠 조치해가지고 구금은 가능한데 영원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2주 후에는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여성분한테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신변보호 요청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신변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해자를 주시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사가는 경우 이건 좀 앞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경찰들의 촉으로 잡아서 영장을 신청을 하면 뭐 하냐고요. 이렇게 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의 문외한이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 재판부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예. 자,